자, 돌고 도는 60갑자 벌써 18번째.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숫자죠. 18. 예. 노래에도 18번이 있고 욕할 때도 많이 쓰고 뭐 하는 왜 순서가 이렇게 됐는지도 참 이게 우연이지만 재밌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사일주라고 하는 이 일주가 대단히 욕을 많이 먹는 일주예요. 왜 욕을 많이 먹냐? 보석이잖아요. 거기에 밑에 이 반짝반짝 불도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주목을 많이 받죠. 하지만 신금은 면도날입니다. 커터칼이. 이뻐서 잡으면 손이 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그런 일주 중에 하나고, 이게 웃긴 게 나는 신금인데 밑에 화를 깔고 있다는 거는 밑에 원래 관성을 깔고 있는 건데, 관성이란 게 말 그대로 권력, 그리고 사화라는 글자 자체도 권력을 의미하는 글자이기 때문에 뭔가 남보다 잘나야 되고 뭔가 남의 위에 올라가야 되는 그런 권력욕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인기는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밑에 관을 깔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뭔가 컨트롤, 뭔가 해야 될 거 이런 거에 대한 건 되게 명확하게 딱딱 해주기 때문에 그런 거에 있어서의 뭔가 인기. 그리고 또 하나 신금이라는 보석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뭔가 부러워하는 그런 인기가 있어서 그런 면에서 되게 주목받는 일주는 맞습니다. 맞는데 뭐 하여튼 어디든 가든 뭐 그냥 눈에 띄어요. 눈에 띄고 이런 실사일주도 눈에 띄고, 그리고 다들 이렇게 부러워하는 뭔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 사람들은 조심해야 될 게 여러 개가 있어요. 첫 번째, 밑에 불이 너무 세기 때문에 그 권력이나 뭔가를 추구하다 보면 나 자신이 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멘탈이 깨지면 아주 위험한 사주예요. 실행력이나 이런 거는 되게 세기 때문에 멘탈이 깨져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이런 사람들은 정말 자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 실천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원래 해보면 해보신 분은 없겠지 설마. 하지 마세요. 근데 이제 그 죽는다는 걸, 내 스스로 이 삶을 끊는다라는 거는 되게 힘든 행동입니다. 특히나 이제 제가 요새 지난번에도 하나 찍어서 말씀드렸지만 그 임사체험이라는 게 있는데, 정말 이 좁은 강 같은 데 들어가서 막 되게 갑갑하게 있으면서 막 진짜 벌레 기어다니는 소리, 정말 묻히는 느낌, 이런 걸 들게 해주면 정말 삶이 소중하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는 뭐 그런 체험이 있어요. 그런 걸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인데, 신사일주는 추진력이나 그런 기질적인 측면에서 그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멘탈을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 멘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쨌거나 이 사화라는 강력한 불을 좀 컨트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의 기운이 많이 필요하고, 수의 기운을 보충하는 제일 대표적인 방법이 제가 이제 수면, 잠이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잠을 잘 자고 있으면 좀 괜찮아요. 근데 이제 내가 정말 불면증이 왔다거나 또는 뭔가 신경 쓰이는 게 너무 많아서, 또는 내가 뭐 승진이나 또는 어떤 시험에 걱정이 돼가지고 잠을 못 자고 있으면 건강이 되게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뭐 옛날에 이제 고전에 보면 일단 이 신사일주는 그 관하고 가까운 일을 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권력 쪽에. 왜냐하면 자기가 어쨌거나 남보다 위에서 뭔가 지시하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거는 옛날 이제 조선시대 때나 그 이전에는 내가 장원급제 하면 명예뿐만이 아니라 재산까지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지금은 그렇다고 뭐 무조건 신사일주는 다 공무원 해야 되고 뭐 고시 봐야 되고 이러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 이유가 나머지 이제 구성에 따라서 좀 봐야 되는데, 그냥 물상으로 놓고 보면 이제 위에 신이라고 하는 글자는 금이기 때문에 흰색이고, 사화는 뱀이잖아요. 그 백사예요, 백사. 흰 뱀. 우리가 이제 옛날 중국 고전이나 이런 데 놓고 보면 흰 뱀은 되게 신령한 동물로 많이 봤어요. 특히나 이제 뭐 흰 사자, 흰 거북이, 뭐 하여튼 흰색은 다 뭐 되게 신령하게 보잖아요. 왜냐면 이제 이게 순수한 힘을 또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건데, 꼭 뭐 공무원 하거나 어디서 뭐 꼭 명예를 얻어서 시험 보거나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잡다구리하게 하면 안 돼요. 희기 때문에, 순수한 힘이기 때문에 내가 공무원도 하면서 사업도 해야지. 아, 이거 안 돼. 사업을 할 거면 사업을 해야 돼. 그리고 사업을 한다. 그러면 내가 무슨 업 하면 딱 그거를 하는 게 맞지. 그거 하다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이렇게 잡다구리하게 하면 머리만 복잡하고 별로 도움이 안 돼. 그래서 순수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 내가 나는 이 길을 가는 사람이다. 나는 이 길이 맞는 사람이다라는 거를 딱 깨닫고 나면 그걸 좀 밀어붙이는 힘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앞에서 이제 쭉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신사일주는 정말 극과 극으로 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너무 순수한 힘이다 보니까 명리학 용어로 명안부집이라고도 하는데 결혼도 마찬가지고 극단으로 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평온하게 무난무난 넘어가자는 안 돼요. 잘 살면 정말 잘 살든지 아니면 안녕 빠이빠이예요. 이게 안 돼요. 중간이 없어요. 신사일주는 중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자기가 싫으면 못 버텨요. 주변 환경이나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냥 아니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잘 선택을 해야죠. 안 좋은 길을 선택하거나 뭔가 안 좋은 쪽으로 빠지면 헤어나오기가 어려워요. 신사일주는 돌이키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주변의 얘기를 듣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행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걸 말리기가 어려운 일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자녀 중에 일주가 신사일주인 자녀가 있다 그러면 재능이나 이런 거는 충분히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재능을 잘 펼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만 돼서 이 사람은 어느 정도 궤도를 타면 그 다음엔 걱정이 필요가 없어요. 알아서 돌아가요. 자기 스스로 그걸 관리하는 힘, 아까 얘기했지만 사화라는 그 힘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걸 잘못하는 순간 극단으로 달린다. 신사일주는 좀 그런 일주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옆에는 그런 물의 기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좋은 거예요?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이분들 옆에 있으면 제일 괜찮은 사람은 원래는 이제 신금은 병화와 합의돼서 병화와 신금이 만나면 수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꼭 수가 있을 필요는 없어요. 병화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아예 직접적인 임수가 있어도 괜찮고, 그 임수 플러스 그 다음에 자기하고 똑같은 신금이 있는 임신일주 같은 사람이 있으면 좀 더 안정적이고 좋죠. 왜냐하면 신사일주는 되게 밀어붙이는 힘이 강하다면 임신일주는 되게 신중하게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촉도 되게 뛰어나기 때문에 아니다 싶으면 안 따라가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보완적인 측면이 있죠. 그래서 괜찮고, 근데 이제 좀 조심해야 될 거는 이 목기운인 분들 만났을 때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목을 만나면 사화가 더 세지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신금이 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구성을 더 봐야 되겠지만 이게 이제 신약한 신사일주는 화가 많을 거예요. 목화가 많을 겁니다. 내가 나를 컨트롤하는 힘도 많지만 내가 컨트롤하는 힘도 많아서 신금이라는 건 원래 단단한 보석이잖아요. 보석은 깨지면 안 돼요. 스크래치 나거나 깨지지 않는 속성을 갖고 있는데 그게 되는 순간 이제 극으로 달리기 때문에 그게 너무 나를 그러니까 괴롭힌다기보다는 나를 지배하거나 또 내가 지배해야 되는 사회적인 힘이 너무 많아서 목화가 너무 많으면 힘든데 그 와중에 이제 또 뭔가가 들어오면 힘들어지기 때문에 제가 수는 이제 불을 꺼주기도 하고 목을 생해주기도 하지만 목이 어쨌거나 수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조화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건데, 목화가 많은 분이 주변에 있거나 또는 구성 자체가 목화가 많으면 그 나의 강한 이 관성이라고 하는 뭔가 권력을 추구하고 남을 지배하려는 성향이 너무 세지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힘들게 할 수 있어요. 특히 신금은 되게 냉혹하고 냉철하게 얘기할 때는 아주 세게 얘기하는 스타일이고 면도칼처럼 막 사람의 마음을 호배 파는 스타일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주의해서 해야 된다라는 게 핵심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분들이 그런 자기 화를 다스리려면 잠을 잘 자야 된다고 했는데, 그럼 지금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분들 추천하는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신사일주한테 제가 제일 많이 추천하는 첫 번째는 물멍입니다. 물멍. 바닷가나 호숫가나 뭐 가서 이게 물 보고 멍 때리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이 머리가 식습니다. 잠자는 거랑 비슷한 효과가 나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물멍 1도 안 됩니다. 저는 그냥 물 보면 들어가서 막 수영하고 싶지. 내가 뭐 물 보고 이거 멍 때리는 거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책멍은 돼요. 책멍이나 뭐 이런 거 불멍은 되는데 물멍은 또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은 불멍은 절대 비추고요. 물멍이 제일 좋습니다. 물멍. 이분이 책을 읽는 것도 좀 안 좋나요? 책은 괜찮아요. 목생화해서 화를 세지게 할 것 같지만 책이라는 거는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나에게 새로운 경험을 가져다 주거든요. 그리고 책의 가장 큰 특징은 뭐 드라마 이런 거하고도 좀 다른 특징이 있지만 그 읽음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감동이 우러나서 막 눈물이 나요. 그런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 거라. 그러니까 이런 분은 좀 전공서적 이런 것보다는 좀 이렇게 소설 있잖아요. 소설, 수필, 에세이 이런 거 보면 좋아요. 근데 이제 말을 잘 안 듣죠. 왜냐면 나는 뭔가 더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공서적 보거나 뭐 하여튼 나한테 필요한 책만 보지 뭐 그런 시집 이런 거 절대 안 볼걸요. 신사일주 중에 혹시 시집 보고 막 나 시 쓴다 이런 사람 있으시면 뭐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아주 한번 인터뷰 해보고 싶습니다. 특이한 분이라서. 네. 이전에 기억에는 그러니까 음악 이런 거는 약간 노래 기억이라고 생각하셔서 그런 것들을 듣는 거는 도움이 될까요? 클래식. 클래식 도움이 됩니다. 뭐 막 요즘같이 좀 빠른 노래, 아이돌 이런 거 하고는 잘 안 맞으실 거예요. 오히려 춤은 맞을 거예요. 화라는 게 그 표출하는 거니까. 춤 이런 쪽은 잘 맞으실 건데, 근데 이제 그건 내가 이 화를 표출해서 나를 시키는 방식이라면, 음악은 이제 클래식을 들으면서 그걸로 이제 물로 나의 화를 다스리는 방식이라서. 근데 이제 이게 참 어려운 게 수극화해서 화를 다루는 방식하고 화생토나 이렇게 화를 써서 화를 시키는 방식하고 어느 게 더 쉽냐면, 나는 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를 쓰는 방식이 훨씬 쉬워요. 해보면. 그렇게 했을 때는 어떤 방식으로? 그게 아까 춤. 댄스. 강추드립니다. 필라테스, 댄스 이런 거 뭐 몸 써서 뭔가 나의 몸을 통해서 뭔가 표현하는 방식. 이런. 운동도 많으실까요? 근데 일단 달리기는 안 할 거예요. 왜냐면 아까도 백사라고 했잖아요. 뱀은 다리가 없어서 달리기 잘 안 좋아해요. 배로 이렇게 기어야 되기 때문에 달리기 이런 거 안 좋아하고, 오히려 수영 이런 거 되게 좋은데 물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아까 물멍은 맞지만 저는 이제 물멍은 안 맞는데 수영은 좀 하는데, 반대로 이분은 물멍은 맞는데 수영은 또 잘 안 맞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수영을 하면 제일 좋은데 그럼 뭐 좋아야지 하죠. 네, 뭐 올해 일주일에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신사일주 분들은 올해 이제 갑진년이니까 원래 이제 이 진토라는 이 토가 간목 올해 상반기는 그냥 뭐 보통이었을 거예요. 그냥 쏘 목생화해서 어쨌거나 내 사화 그 뿜어내는 화의 기운을 뭐 쓰긴 썼을 테니까. 근데 이제 진토라는 이 토가 금을 아주 좋아하는 토입니다. 그래서 곡식이 자라고 가을에 열매를 맺고 하는 기반이 되는 되게 물이 찰랑찰랑 많은 우리 모내기 할 때 그 논 있잖아요. 그런 느낌의 토인데, 이 진토는 생각보다 이 사화, 유금, 축토, 이 사유축 금국을 이루는 그 축토보다도 오히려 유금을 더 좋아하는, 금을 더 좋아하는 토다 보니까 나를 생해주는, 토생금 해주는 그 진토가 하반기에 들어오는 신금이다 보니까 하반기는 상반기보다 훨씬 좋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측면에서 좋냐면 뭐 돈을 많이 벌어서 좋다거나 아니면 뭐 내가 막 승진해서 좋다거나 이렇다기보다는 그냥 좀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그런 하반기가 되지 않을까. 내가 그동안 추진했던 게 있으면 그게 뭐 결과가 나온다던가, 아니면 그동안 내가 노력한 게 있으면 뭔가 이제 성과가 나오기 시작해서 마음의 안정을 좀 느끼게 되는 뭐 그런 건데,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올해가 갑진이죠. 내년이 을사, 병호, 정미 이렇게 갑니다. 이제 앞으로 3년이 화가 미친 듯이 들어오죠. 네, 그럼 이제 신사일주를 이제 앞으로 남은 뒤에 3년 이제 불타오를 준비를 올해 이제 하는 거예요. 나의 몸이나 정신이나 기타 등등을 약간 휴식하고 뭔가 정리를 좀 한 다음에 3년 동안
활활 태울 준비를 이제 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에이 뭐 설마 내가 뭐 내년부터 뭘 활활 타겠어라고 생각하지만 네, 불탈 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체력이나 정신적인 안정감은 꼭 오래 찾고 가시면 좋겠습니다.